네, 안녕하세요. 이제 토론과 여러 가지 질문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들으시면서 소셜 벤처와 과학 기술이 어떻게 만나는지 아마 그동안에는 구체적인 표현이나 기회가 없었는데 환경이라든가 보건 그리고 복지 분야에서 실제 정말 소셜 벤처 기업가들이 과학 기술을 정말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사회 문제를 도전하고 있고 무엇보다 그 세 개 회사 모두가 해외에도 수출 가능한 그 해외에서도 활동하는 분들이라는 것들을 아마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임팩트 얼라이언스의 이런 생태계에는 이런 분들이 몇십 명이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선 과학기술계에서 오신 성지은 박사님이랑 허정은 당장님께 그 소감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지은 박사님 오늘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김세연 대표님을 제가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그때부터 몇 년째 이렇게 관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계가 오늘 이 자리까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저 앞에 앉아 있으면서 정말 그 우연한 만남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발표했던 백성철 대표님과 전일주 그 정책팀장님 발표가 너무 좋아서요. 굉장히 세심하게 꼭꼭 집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 자료는 저희 쪽에서 좀 소셜 벤처와 과학기술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 부분을 조금은 이슈 보고서를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세 분의 그 발표를 들었는데요. 저는 첫 번째 발표부터 울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 너무 감동을 받아가 아까 말씀에 그 한 친구 여자애와의 만남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라고 했고 결국 돌아봤더니 그것이 제가 오늘 또 이게 울 것 같아서 큰일 났는데 근데 그 만남이 나중에 돌아봤더니 정말 세계 어디에도 없던 그런 휠체어였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정말 또 다른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노을 대표님 발표 들으면서 말라리아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의 질병이 우리 선생님 마음, 대표님 마음에 어떻게 들어왔길래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만들어졌는가가 너무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포이엔 그 커피 얘기도 지금 우리 현장에서 바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얘기고 이 문제를 내가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이게 어떻게 되지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갖다가 정말 또 다른 관점에 접근하고 계셔서 저는 오늘 세 번 발표를 들으면서 이게 조금 정신줄을 놔버리면 펑펑 울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저는 좋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에 그 토드웍스 대표님께서 말씀했던 그게 아까 방금 의료기기로 되지를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더 저를 일찍 만났더라면 이 오지라퍼가 조금은 더 역할을 해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요즘 오지라퍼로서 뭘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또 다른 길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면서 저 같은 오지라퍼가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저 역할이 뭘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재현 대표님을 만나서 지금 이 포럼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거와 함께 아까 방금 앞서 했던 부분을 정리해서 이슈 보고서를 내는 것도 정책 보고서를 내는 것도 저 역할이다 하는 거와 또 한편으로는 이 세 분의 사례 저희들이 조금 그래도 그 귀담아 봐야 될 부분들은 기술 기반의 그 소셜 벤처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근데 결국은 그 부분이 글로벌 향해서 가고 있고 그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고 있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어서 새 사례를 포함해서 소셜 벤처의 어떤 사례를 갖다가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또 제 역할이 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셜 벤처가 이 행사가 또 이제 시작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했는데 앞으로 우리 그 한국 리브닝 네트워크 TV에서도 우리 쌤들은 주인공으로 나오셔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조금 오늘 더 한번 고민했던 부분이 마지막에 그 발표하신 분들은 리빙랩을 얘기를 했는데 앞서 발표했던 두 분 같은 경우는
좀 더 리빙랩과 결합이 된다면 더 좋겠다. 리빙랩은 딴 개념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산 학연 간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 협력의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대표님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여자아이를 만났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다면 이제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스케일업 해 나가고 세상을 좀 더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국가나 관련 그 지자체나 이런 쪽 그리고 또 다른 그 쪽에 있는 또 소셜 벤처와 어떻게 그 만남을 이어가면서 기존의 그 벽을 허물어 갈 것인가 부분으로 함께 또 손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부분이 들었고, 그리고 그 말라리아 같은 경우도 반전이 그 하나가 나중에 봤더니 다른 어떤 부분까지 다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부분에서 조금 더 다양한 주체들이 만나서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정부 사업이랑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R&D 사업이랑 접목이 돼가지고 또 다른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 리빙랩, 혁신 조달 그런 부분으로 연결시키면서 저희들이 기존의 정책을 바꿔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세 분은 그런 부분이 남의, 오늘 송희진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우리 남의 얘기야가 아니라 저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활용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갈 것인가 부분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조금 더 친하게 지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소셜 벤처의 어떤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 또 다른 길을 만들어 나가는 곳에 저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렇게 간절함이 있습니다. 너무 오늘 귀한 분 만나서 좋고, 그리고 이 성수 여기서 제가 이렇게 울컥하면서 포럼을 진행할 줄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 박사님 거의 사명 선언을 하고 해주시는 건데, 그 한국연구재단에서 이제 허정은 단장님께서도 오셨는데, 이제 국가의 연구 개발을 보시는 입장에서 지금 소셜 벤처에 대해서 아마 많은 걸 느끼셨을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방금 소개받은 연구재단 공공기술단장 허정원입니다. 저는 이제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자면, 우리 이제 사회 보시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과기부에서 이제 주로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이제 활용해서 사회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사업들, 대표적인 이제 사회 문제 해결형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오기 전에는 제가 뭘 어떻게 준비할까 뭐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사업을 좀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또 했다가, 또 후에는 제가 이제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공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사업을 조금 공유하는 것도 또 좋았는데, 나중에 한번 여기 계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한번 조금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오는 길에 사실은 제가 길을 잃어서 한 3-40분을 헤매고 이제 핸드폰은 방전이 되고 해서 겨우 찾아왔는데, 오면서 참 귀한 인연을 만나려고 이러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참 제가 지금 4년을 공공기술단장을 했는데 지금에서야 여기 계시는 분을 만난다는 것은 제가 참 직무유기를 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앞으로라도 제가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소셜 벤처라고 했을 때 그냥 오늘 이제 사실은 큰 기대 없이 왔었었는데, 지금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의 이제 내용들을 보면서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이 실제 뭐 교수님들 50억, 5억, 50억, 500억 하시는 분들 못지않는 기술력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이 적극 조금 여기 계시는 소셜 벤처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과기부랑 함께 조금 이 소셜 벤처의 좀 더 특성을 살리는 그런 사업을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충분히 연계가 가능한 것 같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좀 더 특성화된
좀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사실은 준비한 코멘트는 많았는데 코멘트보다는 혹시나 이제 과기정통부 사업이나 이런데 좀 질문을 해주시면, 왜냐하면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질문해 주시면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는 멘트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이 소셜 벤처의 좀 특성화된 사업을 한번 부처랑 우리 지금 이제 성지연 박사님이나 송희진 박사님하고 하는 그 연구를 통해서라도 조금 제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도 이 귀한 인연을 계속 저희 과기정통부 연구재단과 함께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다 지켜보신 분들은 기존의 소셜 벤처라 그러면 조금 더 작거나 혹은 큰 문제를 도전하는 것보다는 작은 문제를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편견을 가지셨을 수 있을 텐데, 사실 저희 생태계에 계시는 제가 정말 존경하고 되게 애정하는 이제 동료 기업가들이고 같이 동료과 기업가들이 함께 하는데, 지난 10년간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생각하고요. 아마 저희 생태계가 단순하게 이제 문화예술이라는 한국의 주요 수출을 넘어서서 정말 기업과 제품으로서 세상에 선진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세대들이 드디어 등장하고 있구나라고 아마 느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저희는 다 시작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그 성장해가는 과정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마 여기 왼쪽에 계시는 이제 기업가분들께서는 좀 더 후배 기업가들한테 선배로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서 도전하실지를 아마 제가 여쭤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측에 계시는 이제 중간 지원과 생태계 조직한테는 사실 동료로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에게 또 어떠한 그런 지식이나 아니면 어떠한 경험들이 필요할지를 여쭤보면서 이제 토론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임팩트 얼라이언스의 이제 사실 이 생태계 마당발이자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조율들을 진짜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전일주 팀장님, 너무나 항상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요. 팀장님께서 오늘 발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본인 스스로 발표하시면서 좀 느낀 소감을 같이 간단히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다 같이 하고, 저도 이제 그 김재현 대표님하고 이 이제 포럼을 같이 기획을 했는데요. 저도 궁금했어요. 이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같이 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늘 모이는 것 자체로 임팩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모셔놓고 사실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 어떤 분들을 모실까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여쭤보면 좋겠다 막 사실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보다 질문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계속 뵐 테니까 저는 조금 질문을 아껴두고, 네, 이제 질문은 아마 여기 오신 분들한테 좀 넘기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앞으로 이것도 제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서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되게 주고받는 게 많은 걸 오늘 확인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자리들이 계속 앞으로도 이어졌으면 좋겠다. 일단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드실 분이 팀장님이셔서 네, 스스로가 원하는 바를 스스로에게 지시하는 아주 명확한 사명 선언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세 분 대표님의 창업을 여러 기회에서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갖고, 예를 들면 아까 이호영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CTS 같은 것들도 사실은 같이 좀 더, 저도 그 CTS 심사위원 자리에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 CTS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코이카가 또 저희 생태계를 찾아와서 같이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셔갖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왔던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세 분의 초기 사업 계획서를 여러 가지에서 볼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저희 후배들 2021년에 이제 이 사업 계획서 한 4장, 5장 이제 겨우 지원 사업을 하는 친구들한테 세 분이 아마 모형이 될 것 같고,
그러면서도 또 그런 도전을 돕고 있는 퍼센트의 아마 백수초 대표님께서 지금의 이제 당면한 정말 가창학한 한 후배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여러 선배 기업가들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과 또 어떤 부분을 더 잘 돕고 기여하고 싶은지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발표하신 그 기업 세 분이 사실 제가 창업을 했을 때도 이렇게 물 벤치마킹하고 우리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존경하고 되게 벤치마킹 하던 회사들이었거든요. 오늘 이제 세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정말 이렇게 뛰어난 혁신가분들이 계셔서 이제 지금의 새롭게 시작하는 혁신가들이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소셜벤처 창업에 도전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지금 현재 그 사단법인 PPL과 함께 그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시작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소셜벤처 대상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창업팀들의 되게 특징은 과거와는 다르게 사명 이전에 이 소셜벤처가 너무 멋있어서 창업한 친구가 진짜 많아요. 한마디로 이 생태계가 굉장히 급성장하다 보니까 좀 대한민국 사회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앞에 발표해 주셨던 세 분의 그 기업가 분들은 정말 이후에 있는 생태계 성장에 정말 너무 많은 역할을 해주셨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제 정책이나 아니면 중간 지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선배 창업자들은 사실 굉장히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자기의 어떤 역량 또는 주변에 있는 자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정말 어렵게 성장하신 어떤 저는 그런 세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앞으로의 새로운 혁신가들은 조금 더 이제 시스템화된 지원 환경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정부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업 간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이라던가 협력들이 있다면은 저는 훨씬 더 빠르게 본인들이 어떤 생각하는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가설들을 검증하고 또 확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는 이제 오늘 이제 그 제일 이제 되게 새로웠던 게 하나 있는데 우리 포이엔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커피박 사업을 CDM과 연결을 시키셨잖아요. 가장 제가 오늘 들은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는데 이렇게 사회의 어떤 수익 모델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과 사회 문제를 연결시킬 수 있는 역량들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앞에 토드웍스랑 이제 노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이제 이렇게 잘 따라가는 그런 과정이었지만 우리 포이엠 대표님께서 하셨던 새로운 비즈니스와 연결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도 후배들에게 이렇게 같이 한번 설명해주고 그 모델들을 하나하나 더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은 커피박 같은 경우에 재활용해서 뭐 공예품을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은 어떤 그 부가가치 창출의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특별히 그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자원들을 좀 R&D화 시키고 기술의 어떤 그 분류 체계로 넣을 수 있다면은 충분히 더 이 분야가 많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세 분의 이제 또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이제 질문의 이제 순서는 돈을 많이 쓴 순으로 네, 소셜 벤처에서 그래도 돈을 가장 많이 쓴 노을의 이동영 대표님 오늘 발표자 중에서는 네, 제일 많이 쓰신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노을은 이제 상장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소셜 벤처가 돈도 많이 쓰고 상장도 하고 또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모형을 입증해주는 그래도 가장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오늘의 소감과 그다음에 상장 등 그 좀 현실적인 꿈에 대해서도 우리가 후배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해서 네, 대표님께서 간단히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쓰고 있고 더 필요하더라고요. 더 필요해서 상장을 해.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꿈하고 그다음에 실제 현실에 어떤 엄청난 괴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만큼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인력과 자원과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선은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기술이라는 거는 어디나 존재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혁신이나 어떤 저희도 되게 어려운 제품들을 만들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것들을 조합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냥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방향성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뭐 잘 아시다시피 소셜계에서 유명한 안정권 이사님 뭐 이렇게 최고 지속 가능성 책임자로 저희가 처음부터 모시면서 실제로 저희가 어떤 문화적인 측면, 그 다음에 시스템적인 측면, 그리고 실제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 그리고 사회 혁신이라는 것, 그리고 기술이 어떻게 임팩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 고민의 흔적 속에서 이런 모든 R&D와 이런 어떤 제품화와 사업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예전 이제 6년 전에 창업했을 때와 지금의 저는 많이 달라졌다고 보거든요. 그때는 몰랐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됐고 그런데 이제 지금 그것을 꾸준히 해오면서 또 제 스스로도 성장한다는 느낌도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엑시탈 시기가 왔는데 뭐 기술성 평가 저희가 AA 등급 받아서 굉장히 좋은 점수로 저희가 통과를 했고 지금 이제 마지막 상장 예비 심사 중에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상장에 잘 성공한다고 하면 또 그 자본과 또 그 어떤 또 상황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꿈꾸는 거는 실제로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좀 리소스가 부족한 곳에서 여전히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우리 가지고 있는 지금 기술로 더 많은 임팩트를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계속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는 콜라보티브 워크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사실은 다양한 협력 기관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또 젊은 친구들 뭐 또 엔지니어들 연구원들 등등 관련해서 같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오픈돼 있어서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되면은 열심히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임팩트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저희 생태계에서 저는 사실 되게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용기 그리고 목적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임팩트 소셜 벤처든 임팩트 투자자든 목적이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 부분의 키워드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상장 얘기를 드린 것도 저희 생태계 내에서 조금씩 논의가 되고 있는 과연 사회적 상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대표님께서 조금은 더 키워드 주신 것 같습니다. 돈줄을 내줘야 이제 돈줄이라고 하죠. 이제 돈으로 혼내는 건데 저희 소셜벤처 창업가들에게는 사회에 있는 분들이 돈줄을 내주셔야 됩니다. 돈을 많이 쓰게 해야 되고 그 돈을 많이 쓴 만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그 몰입도가 높아지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상장이나 그 개도국의 문제들을 또 다시 살펴보시는데 정말 많은 자원과 특히 연구재단이나 네, 과학기술부에서 많은 예산과 자원을 잘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재신 심재신 대표님은 저도 이제 토드웍스의 저희도 주주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막역하게 여러 관계를 갖고 있는데 사실 또 대표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의 성장을 하고 또 정말 옆에서 발생된 체감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막연한 문제보다는 단 한 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십만 명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또 그런 실제적인 사연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자리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주시고 또 그 보건복지부에 계신 분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어려움에 대해서도 잘 정확하게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 계신 두 분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웃을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서 이동권에 지장을 받는 분들이나 또 특히 그 아이들 문제 좀 심각하거든요. 저희가 이 장애 문제의 해결책을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턱을 없앤다든지 뭐 경사로를 설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실제 이런 휠체어가 다니거나 아니면 이동을 하기 위한 환경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를 봐야죠. 근데 해외 사례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뭐 작은 턱이나 언덕길 그런 데서 도움을 주고 받는 데 대해서 서로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한 듯이 도움을 주고받고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선 결국엔 문제가 장애 편견이 원인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 장애 편견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회사는 솔직히 어른들에 대해서는 포기했습니다. 어르신들 모셔다 놓고 그러면 저희 세대들 모셔다 놓고 아무리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한다고 해도 크게 변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틀렸어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 같이 모여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그 장애가 이동권이 불편한 아이들이 실제 스스로 이동을 하고 같이 어울리게 되면은 그 모습을 바라보는 비장애인 아동들이 장애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꾸는 것을 저희가 목격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성장을 해요. 그럼 결국에는 사회에 나오게 되죠. 그러면 어렸을 때 이런 기억들이 예를 들어서 비장애인 아동이 건축가가 됐을 때 어렸을 때 같이 놀던 휠체어 탄 친구들을 생각해서 집을 지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동차를 설계를 한다면은 조금 더 편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아이들 크는 모습 보면서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직원들 같은 생각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뭐 시각차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서 저희 할 수 있는 미션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공무원분들 얘기하기 좀 되게 애매해요. 예, 잘 해주시기를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분들 똑똑히 들어주세요. 네. 사실 그 심재인 대표님이 이웃의 문제라고 했으나 이동권의 데이터,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의 데이터는 한국 사회가 곧 직면한 초고령화 사회, 사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점점 더 장애를 자연히 겪게 되는 문제라서 그 데이터는 엄청나게 저는 귀중하게 쓰일 데이터를 아이들을 통해서 얻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표님이 정말 뭐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해가는 부분에서 저는 당연히 기여하시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 이게 보건복지부 계신 분들이 잘 도와주셔야 되는 게 수요가 신체나 혹은 지체의 어떤 이동의 장애만이 아니구나. 우리 국민들 50% 이상이 곧 겪을 장애 이동의 문제구나라고 인식하시고서 이 문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포이엔의 이제 이호철 대표님께서는 사실 진짜 그 기후나 환경은 개별 기업이나 개별 국가가 도전할 수 있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아까 아시아에서 가장 탄소 저감 혹은 탄소의 절감에 대해서 노력하는 회사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CDM을 진행하면서 겪으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사실 권역 단위에서의 활동이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혹시 과학기술부나 다른 부분에서 필요한 도움이 있으시면 같이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CDM 사업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을 2011년도 저희가 창업을 했고 실제적으로 2017년도에 이제 사업 전환을 하면서 본격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비료를 진행을 했었는데 비료나 고용연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출권 사업이 제도가 2015년도에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형태인 거죠. 근데 지금은 제도 정비 이후에 제도가 새로 만들어진 이후에 아까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당 기업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대기업들 이 대기업들이 당장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그런 니즈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은 이런 니즈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부의 팀을 구성하기보다는 보통 이제 소싱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니즈를 저희가 폐기물 처리 업체로서 솔루션을 제안드리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얀마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이제 코이카 CTS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 미얀마란 국가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사전 조사라든가 저희가 진행하고 있던 사업의 결과를 보시고 이제 SK에너지 쪽에서 이제 저희한테 투자를 하고 스케일업을 한 사례이고요. SK에너지는 내부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상황도 있었지만 또 미얀마에 진출하고자 하는 니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미얀마에서 발생하는 땅콩 껍질 같은 이제 농업부산물을 이용해서 고용연료를 만들고 각 가정에 보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발생하는 이제 카본 크레딧 그리고 이제 미얀마 정부나 아니면은 거기에 지역 사회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마케팅 활동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니즈들과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이 맞닿아서 현재 작년에 이제 유엔 등록과 합자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기업 같은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현대자동차나 이제 SK에너지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대기업들은 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저희보다는 기민하게 움직이는 거는 좀 한계가 있죠. 현지 조사 부분이라든가 조금 과감하게 저희가 미얀마 법인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법인을 내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대행하기도 하고 또 합자형 회사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저희 사업 모델은 기본적으로 B2B 그리고 국내사는 폐기물은 B2G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대외적으로 뭐 어떤 홍보라든가 마케팅은 잘 하질 못하고 저희 능력도 좀 떨어지는 편인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울시라든가 아니면은 마이크로하게 보면은 작게 보면 성동구 같은 지자체와 저희가 계약을 통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형태가 있겠고요. 그리고 B2B 같은 경우에는 메일 유업 그리고 스타벅스의 커피박을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폐기물 처리 계약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 사업은 아무래도 B2B랑 G2G 특성상 뭔가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여기 계신 대표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화려하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셨을 때 화려하게 즉각적인 성과가 나타나거나 좀 대외적으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 나름대로 진입장벽 그리고 기술적인 R&D를 통해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는 측면에서는 폐기물 업체도 충분히 과학기술과 접합을 해서 사업의 이제 경쟁력이나 매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주력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아마 환경 문제는 앞으로도 누가 이 문제를 리드해 갈 것이냐가 엄청 치열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런 4EN 같은 경우에 여정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토론 시간이 돼갖고 제가 오늘 저도 들은 소감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저희의 후배들은 더 멋있는 도전을 할 수 있게 여기 있는 동료들과 선배들이 잘 개척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작한 소셜벤처 그리고 시작하는 그 소셜벤처에 속한 구성원들께서 훨씬 더 용기를 가지고 더 큰 문제에 도전하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돕고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도전해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옆에 있는 세 분이 이제 좀 성장한 벤처들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분들이나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는 자력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도움과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의 성공으로는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의 사회 변화나 임팩트를 만들기 어렵고요. 제가 요즘에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임팩트 챔피언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히든을 넘어서 그리고 그냥 벤처를 넘어서 정말 이 사회 문제에서 사회 문제의 시장 점유율을 글로벌로 1위에서 3위로 하는 회사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저희의 임팩트 얼라이언스의 사명이라 생각하는데 히든 챔피언이 주로 특정 분야의 세계 1위에서 3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임팩트 챔피언들이 나오려면 과학기술부가 더 적극적으로 더 돈을 많이 쓰게 해주셔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오늘 다 모인 것도 꼭 저희 개별 주체뿐만 아니라 갖고 계시는 많은 자원들이 잘 결합될 수 있도록 잘 연결해 가는 것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도 좋은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플로어에서 질문을 혹은 의견을 한번 주시고 싶다고 하셔갖고 예, 플로어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시의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사실 리빙넷과 관련해서 우리 송유진 박사님 또 성지연 박사님과는 오랫동안 교류를 하게 됐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또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청년을 중심으로 리빙넷 사업과 그다음에 소셜 벤처 사업도 하고 있고요.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초기의 발표 중에 리빙넷과 소셜벤처가 연결되는 부분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도 물론 중요한 연결고리였고요. 그런데 이제 대구에서는 이제 청년 소셜 리빙랩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리빙랩이라는 수단으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역량을 쌓아 나가고 그 역량을 쌓아서 다시 소셜 벤처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브릿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리빙넷과 소셜 벤처 그리고 청년들의 새로운 창업 경로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 수단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됐고요. 또 좋은 사례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연구재단에서도 오신 것 같은데요. 앞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소셜벤처 쪽에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필요한데 중앙부처 차원에서 소셜벤처에게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 해결형 R&D 자금이 좀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연결이 리빙넷과 함께 정책이 연결된다면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변화의 변곡점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그 주제에 이렇게 플로에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주최 측에 드리고 싶고 또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가장 정말 실존하는 문제들을 얘기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성수동 같은 경우는 좀 더 자본이라든가 아니면 인재를 모으기가 좀 쉬운 위치에 있고 그걸 또 만들어낸 거고, 반대로 아직 도전하는 많은 또 청년들은 더 어려운 문제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도 리빙랩이나 뭐 과학기술부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바쁘신 과정에서 이 방송을 같이 참여해주고 포럼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더 멋있는 사례로서 박사님들과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